근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녹화를 좀 다시 해볼게요. 나무한 아이들아, 지난 일을 물어보자. 바람에 움직인 돌이 내려간 지가 그 몇 해이며 돌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사라졌나 배. 짝 없는 옛 성문은 어느 때에 쌓았는고. 지금 자연에 들어와서 사라진 돌은 언제 사라진 것이며 또 지금 여기 있는 성, 그러니까 짝 없는 옛문이라는 것은 원래는 두 개 다 있었는데 낡아서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 그 말은즉슨 옛 성문이라는 말도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성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화자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나무하는 사람들한테. 여기 있는 돌이 바람에 내려진 지가 언제이며 또 이 성은 언제 쌓은 거냐. 그래서 나무하는 아이들, 나무꾼 할게요. 그냥 나무꾼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넌 누구기 여기 들어와 있는가? 낫 메고 새끼 찬 앞절의 상좌인데 뗄나무 하러 와서 무심히 다니오니 진관암이 없어진 줄은 우리도 다 알지만 암이라는 것은 결국 밥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랑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 진관암이라는 것이 없어진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원래 진관암이고 이건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물어본 것 중에 그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고 결국엔 지금 대화를 활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삼이라는 것은 영월과 삼척입니다. 들어봤나? 이 영월부터 삼척까지의 기행가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곡이나 가 이런 거 붙으면 가사 문학이니까 구체적인 묘사, 구체적인 사실 묘사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인식 묘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쭉 읽어 내려가면서 물론 자연 친화적 인식, 유교적 세계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엔 장르의 특성이라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묘사, 구체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괜찮으시죠? 나로 갑시다. 수필이고 결국 수필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로 수렴되기 때문에 글쓴이의 내면 세계, 글쓴이의 생각을 조금 중심으로 우리가 작품을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성능자 김매수는 벼슬에서 쫓겨난 뒤 한강 근처에서 쓰러져가는 집 한 채를 얻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요동치는 데에도 그는 집에 바깥문을 세우지 않았대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바람이란 요동치는 것이요 집은 편안한 곳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바람이라는 것은 요동치는 성질이 있고 집이라는 곳은 편안해야 되는 곳이다. 근데 집에 바람을 막지 못하는, 바람을 막는 그 문을 없앤다면, 바깥 문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 집의 편안한 성질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편안히 거처할 곳이 요동치는 것을 면치 못하고 요동치면서도 편안히 거처함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듯 바람과 집이 서로를 끝없이 따라다닌다. 성능자의 뜻과 행동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안히 거처할 곳이 요동치는 것을 면치 못하고 요동치면서도 편안히 거처함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성능자가 바깥문을 세우지 않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편안히 거처할 곳이 요동치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요동치면서도 편안히 거처함에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즉 바람이라는 것과 집이라는 것은 성질이 다른데 이것을 구분한다고 해서 막을 수 없다, 자연의 힘은. 그러니까 차라리 바깥문을 없애도 두 개가 서로 요동을 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잘 존재하는 자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람과 집이 서로를 끝없이 따라다니니 성능자가 이것을 의도하여 바깥문을 세우지 않는 게 아닐까? 성능자가 한숨을 쉬고 탄식한 말합니다. 그 생각이 아니었나 봐. 그러면 지금 바깥문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 성능자 김매순이기 때문에 이 성능자의 생각이 드러나는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하면 되겠네요. 바람은 진실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자네가 그것을 널리 설명하기를 원하는가? 저 해와 달, 추위와 더위, 바람과 비, 뇌성과 벼락은 모두 하늘과 땅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해는 양을 맡고 달은 음을 맡으며 더위는 사모를 펴주고 추위는 움츠게 하며 비는 사모를 적셔주고 벼락은 내리치니 저들은 오로지 한 가지의 기능이 있고 그 나머지가 서로 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연이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에게 항상 가르침을 주지만 해는 양, 달은 추위와 더위 상반되고 바람과 비가 상반되고 내성과 벼락이 상반돼요. 가르침이지만 각각의 성질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질들이 조화를 이루니까 하늘이고 자연이겠지. 그러나 바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위를 맡아서는 사방풍이 되고 천지의 모퉁이를 합해서는 팔방풍이 되고 소식을 전하여 24풍이 되고
사계절과 조화하여 72풍이 되어서 한시도 바람이 불지 않은 데는 없습니다. 다른 대상들과 다르게 바람이라는 것은 각각의 모습에 따라서 성질이 바뀔 수 있고 명칭이 바뀔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북쪽 바다에서 일어나서 남쪽 바다로 흘러가기까지의 왕궁과 어염집을 가리지 않고 불어대니 한 곳도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 없으며 큰 나무를 뽑아버리는 입이 있지만 굽은 싹을 펴주기도 하고 단단한 얼음을 얼리기도 하지만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니 한 가지 일도 바람 때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가르침은 각각의 성질이 있지만 바람만은 여러 가지의 성질을 하나에 가지고 있다는 거지. 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형체를 받은 것이 하루라도 바람을 떠나서 설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그럼 지금 성능자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바람이라는 것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각각의 역할이나 성질에 따라 그 모습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또 모든 대상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 사이에서 형체를 받은 것이 하루라도 바람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 이 소리지. 그럼 성능자 김매수는 왜 바깥문을 설치하자는 거야? 집이라는 것도 결국엔, 그리고 집에 거처하는 나라는 존재도 결국엔 하늘과 땅 사이 형체를 가진 존재란 말이야. 그럼 하늘과 땅 사이 형체를 가진 존재인 나와 집이 어떻게 바람의 영향권 밖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 그러면 바깥문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동의함. 뛰어난 재주와 용변술, 용맹과 지모, 공작과 훈공, 부유함과 사치스러움 같은 것도 수천 년 안에 높고 얕게 울리고 흔들리며 넓고 크게 돌고 돌아 사라져버리니 바람이 허공에서 일어나다 사라져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소육과 주박이 서로 천거하여 현달하는 것과 우승유와 이덕유가 서로 알력을 둔 것은 아침에는 바람이 화한타다가 저녁에는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니 바람으로서는 작고 작은 것이라 바람이 아니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남도 바람이요 나도 바람이니 유독 나만 그러하겠으며 옛날도 바람이요 지금도 역시 바람이 단지 이 집만 그러하겠는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바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돼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가르침이 각각의 성질이 있고 상반되는 것이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자연이지만 이 바람이라는 것은 결국엔 세상의 모든 역할들을 할 수 있고 또 고정불변한 성질이 아니고 가변적이며 그것이 우리가 바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다. 그리고 그것이 바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자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바람의 자연의 성질을 거스를 수가 없다. 근데 과연 그것이 바람만이 그러냐?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느냐? 생각건대 바람에 처하는 데에 길이 있으니 막막한 가운데 정신을 모으고 빈대 형체를 맡겨서 가해 오더라도 어기지 말고 거슬러 오더라도 부딪히지 않으면 바람도 또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바람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편안함도 없고 요동도 없고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이 한다면 무엇을 면했다고 기뻐할 것이며 무엇을 잃는다고 두려워할 것인가? 그대의 말이 그럴듯하기는 하나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럼 어떤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바람과 지배의 성질이 다른데 각각은 서로 따르고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화를 중시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김매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바람은 요동치고 집은 편안하라는 그 성질 자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두 대상 사이에 경계 자체가 없다고 보는 거야 김매수는. 그렇지? 그러니까 바깥문을 싹 없애고 바깥문을 없애고 이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되죠? 그럼 이제 김매순, 성능자 김매순의 교훈은 뭐예요? 깨달음은 뭐예요? 결국 바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 성질을 정확히 받아들여야 자연의 이치에 맞게 자연의 섭리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겠지. 괜찮으시죠? 결국은 이제 가사 장르의 특성과 그리고 수필 장르의 특성을 좀 잘 이해하고 있다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대화체나 이런 거에 좀 어색한 분들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생각보다 대화체가 자주 쓰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뭐 자주 출제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특히 교육청에서는 좀 심심치 않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체를 사용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애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대화체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변별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좀 잘 경험해둘 필요가 있다.